수직선 위에서의 속도와 거리, 수직선 위. 자, 우리의 키워드는 수직선 위고, 아까도 말했지만 좌우 운동, 상하 운동, 이 두 가지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뭐죠? 가장 기본은 기억나시겠지만 위치 또는 거리. 거리는 방향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여기 되는 거죠. 원래는 속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뭐 가속력이라는 표현에서 가속력이라는 또 용어가 사라지고 가속력이 아니라 자 위치, 속력, 그 다음에 가속도. 오케이. 이 세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요게 이제 미분이잖아요. 요것이 미분. 요것이 미분. 우리는 이제 반대로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적분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속도나 속력이 주어지고 위치나 거리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죠. 얘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당연히 얘는 시간에 대한 미분, 시간에 대한 적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키워드가 세 가지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는 키워드. 자, 위치의 변화량, 위치. 그 다음에 실제 움직인 거리를 말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칠게요. 출발점이 0,0이 아니에요. 어디선가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제가 갔어요. 다시 돌았단 말입니다. 그 위치는 여기가 위치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여기 이제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이 0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 1이라고 칠게요. 1에서 출발해가지고 제가 지금 4에 있는 거예요. 위치는 4가 되는 거죠. 근데 위치의 변화량은 1부터 4까지 온 거니까 3이 변화량이죠. 위치 변화량은. 자, 보세요. 위치가 말고 위치 변화량 많은 차이는, 위치는 처음 위치가 되게 중요한 단서란 말이에요.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처음 위치 상관없이 그냥 그걸 보면 되잖아요. 실제 내가 움직인 위치를 보면 되는 거고, 거리는 뭐냐면은 갔다가 온 거니까 갔다 온 것까지 다 둬야 되잖아요. 이거를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수직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왼쪽으로 쭉 가다가 멈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왔다고 치자고요. 약간 꺾인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요만큼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 빨간색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하얀색 되고 있죠, 하얀색. 얘를 쭉 늘릴게요. 여기서부터 더 늘릴게요. 이렇게 늘리면 이해되십니까? 여기 지금 현재 이 멈춘 여기다가 이만큼 더한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요 전체가 실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속도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속도에 대한 식이 주어지게 되면 얘를 적분하면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을 해서 얘는 얘의 적분값이기 때문에 자체의 넓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실제 움직인 거리나 위치 변화량 정말 넓이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 실제 움직인 거리, 그리고 위치인데 위치는 쉽게 말을 해서 여기 자체가 처음 위치가 0이면 위치 변화랑 똑같단 말이에요. 언제? 처음 위치가 0일 때. 이해되시죠? 하지만 처음 위치가 0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가 3이에요. 얘가 5예요. 얘가 7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처음 위치가 3에서 그 다음에 뭘 더하는 겁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는 거죠. 한글로 이해하죠. 한글로. 이해되십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지금 2예요. 하지만 위치는 5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3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직선 위에서. 그리고 실제 움직인 거리는 3부터 7까지 4에다가 2 더하는 게 6 되는 거잖아요. 차이 아시겠죠? 자, 이걸 가지고 자, 일단 이 키워드가 문제에 나옵니다.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여라. 그 다음에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위치를 구하여라. 세 가지가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용어로도 이해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프로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프.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말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이해하고 두 가지 문제를 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래프. 자, 그럼 그래프를 가지고 당연히 문제를 내겠죠. 이해해야 되겠죠. 당연히 무슨 그래프입니까? VT 그래프가 되겠죠. VT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아이고. 자, A에서 B까지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세요. 속도가 전부 다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크잖아요. 전부 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얘는 뭐죠? 앞으로 간 거죠. 앞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멈춘 거죠. 여기서 멈춘 거예요. 속도가 제로니까 얘는 앞으로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란 얘기는 얘가 뒤로 가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다 찾아요. 세 가지를. 첫 번째. 위치.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가장 만만한 것부터 먼저 할게요. 위치 말고 실제 움직인 거리를 말할게요. 실제 움직인 거리. 거리는 얘를 S1이라고 말을 하고 얘를 S2라고 할게요. 넓이. 실제 움직인 거리는 S1에다가 S2를 더해야 되겠죠. 넓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다 넓이를 더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식을 내가 y는 fx라고 말을 할게요. 그럼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S1은 fx dx가 S1이죠. 하지만 S2는 아래쪽이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붙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문제를 푸는 원리죠. 계산이죠. 하지만 표기법 어떻게 해요? 표기법은 인텔 A부터 B까지 절대값을 붙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얘는 면적의 합이라는 겁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죠. 면적의 합. 이해되십니까? 면적의 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오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위치의 변화량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고 빼야 되는 거니까 S1 마이너스 S2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는 S1은 플러스고 S2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A에서 B까지 fx dx에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fx dx를 더하는 거니까 얘는 정확한 적분의 그냥 합이네요. 쉽게 말을 해서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가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C까지네. C까지가 돼야 되죠. 그쵸? 이해되세요? 적분값이에요. 자, 기억할 것은 위치의 변화량은 적분값이구나, 그냥.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 아랫부분에 마이너스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 뒤로 오는 거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적으면 위치 변화량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즉 적분값이에요, 그냥. 하지만 실제 움직인 거리는 면적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인다는 겁니다. 의미 파악할 때는. 됐죠? 그 위치는 뭐냐면 내가 처음 위치가 있어요. 처음 위치가 V0예요. 예를 들어서 3 있어, 3. 3부터 더하는 겁니다. 즉 위치라는 것은
처음 위치 V0로 하면 되겠죠. V0. V0일 때 위치가 있겠죠.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V0에다가 뭘 더한다? 위치의 변화량을 더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가 위치가 될 것이고요. 위치는 한글로는 처음 위치 V0 플러스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다른 공식을 쓰는 것이고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위치가 0일 때, 원점일 때는 얘는 위치랑 위치 변화량 두 개가 똑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다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항상 수학을 공부할 때는요. 모든 수학 단어는 다 똑같습니다. 일단 한글로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얘를 반드시 식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또 식도 또 고급스러운 식은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글, 식, 그 다음에 그래프.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눈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예제 문제 하나 풀고 쉬겠습니다. 이제 4번. 4번 문제를 보기 전에 키워드를 보자고요. 다 필요 없고요. 문제를 보자고. 속도의 식 나왔죠? 1번 위치, 동그라미, 위치. 2번 실제로 움직인 거리, 동그라미. 키워드가 보이시죠? 6번, 7번, 8번 보세요. 6번, 7번, 8번 전부 다 6번 실제로 움직인 거리. 7번 실제 움직인 거리, 높이. 높이라는 말 자체가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항상 주어진다는 겁니다. 쫄지 마시고 우리는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게 보이시면 돼요. 자, 감사하게도 얘가 0집어넣으면은 0, 자, 뭐라 나왔죠? 아, 처음에 원점 출발한단 말이 나왔네요. 원점 출발.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1번 점 P에서의 위치. 얘는 위치를 물었지만 원점 출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랑 똑같아? 위치의 변화량과 같아. 왜 위치라고 물었는지 알겠죠? 위치의 변화량이랑 안 붙고. 왜? 원점 출발이니까 똑같은 말이야, 두 개가. 뭐라 하면 된다? 그냥 적분만. 인테그랄 0부터 3초인가요? 3까지. VT, DT를 구하면 되겠지. 됐죠? 자, 2번. 2번은 실제 움직인 거리를 물었겠지, 당연히. 자, 그리고 원래 원칙은 1부터 4까지구나. 절대값 fx, 절대값 vt, dt인데요.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해하자고요, 그래프로. 자, 무슨 얘기냐면, 는 0이라고 놓읍시다. 인수분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니까 1, 2가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1, 2가 되고 아래로 블록인 요런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1부터 4까지가 되기 때문에 1부터 2까지 뒤로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아래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인다라는 거죠. 붙여가지고 VT라고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부터 4까지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실제 적분을 해야 됩니다. 요것이 이 문제를 푸는 풀이죠. 위에는 표기법, 아래는 계산, 그리고 그래프, 의미, 한글의 의미, 그래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식, 표기법, 실제 계산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매우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수학은 이런 개념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과 문제가 다 풀리니까. 답은 3분의 29가 나온답니다. 이거 계산해보세요, 직접. 요거는 답이 3이 나온다네요.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은 다 마무리 졌고요.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문제를 쭉 풀겠습니다.